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이날 중 발표되는 미국 2월 고용 보고서에 대한 경계 심리가 높아지며 코스피 지수가 하락했습니다. 이 중 철강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첫 의회 연설에서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개발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기대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코스닥이 약 1% 하락하며 720선으로 후퇴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우려에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엔화, 위안화 등 주요 아시아 통화가 강세를 나타내면서 글로벌 달러화가 약세를 잇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화는 이에 따른 훈풍보다는 위험 회피 분위기에 영향을 받으며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번째 브리핑입니다. 미국의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인공지능 매출 성장이 두드러지는 강력한 분기 실적을 발표하자 시간의 거래에서 최대 19% 상승했습니다. 매출 성장을 발표하고도 주가가 하락한 엔비디아와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매일 여러분들께 퀵 배송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최민주입니다. 오늘 시장은 요동치는 변동성 속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날 중 발표되는 미국 2월 고용 보고서에 대한 경계 심리가 높아지면서 코스피 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하락장 속에서도 철강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첫 의회 연설에서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개발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급등세를 보였고요. 브로드컴 허실적에 힘입어 국내 중소형 반도체주가 지수 하단을 지지했습니다. 코스닥은 1% 가까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오늘 유한 양행의 기술 반환 통보 소식에 대형 바이오주들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우려에 우리 시장 위축된 모습이었습니다.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도드라지는데요. 꼼꼼한 정비가 필요해 보이는 우리 시장입니다. 저희는 오늘 장 마무리와 함께 다음 장을 위한 투자 전략 오늘도 꼼꼼히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어떤 로켓 배송 종목이 포착이 될지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서울경제TV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하실 전문가님과 먼저 인사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나도투자연구소의 현성찬 수석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한 주가 정말 정신없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특히 종목별 대형주 장세가 좀 도드라졌는데요. 네. 이럴 때일수록 좀 종목별 선별이 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주도주에서 좀 많이 빠진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요. 이 기회 좀 저가 매수를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종목별로 지금 대응이 되게 중요한 그런 상황이고요. 네. 저는 어제 여러분들 미국 증시 보셨겠지만 저는 이제 새벽에 잠깐 깨서 봤는데 정말 무섭게 떨어지더라고요. 뭐 나스닥이 마이너스 3% 그러고 미국에 이제 진짜 막 엄청난 대형주들이 마이너스 4%, 5%, 6% 그렇게 빠지는 거 보니까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작년에 사실 되게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미국 증시가 올라도 우리나라 빠지고. 네, 그래서 그거 약간 보면서 약간 좀 그래도 통쾌하던데요. 좀 꽃이다 그럴까?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이제 확 되게 약세로 돌아섰는데도 내일 국내 증시는 오히려 미국보다는 좀 좋을 것 같아.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오늘 걱정했던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기존에 어쨌든 좀 약간 소외받던 그런 철강주들 그런 것들이 좀 강세를 이어갔죠. 자, 일단 근데 지금 같은 시장이 저도 이제 어저께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ISC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어제 HBM 쪽이 미국에서 엔비디아도 많이 빠지면서 이거 오늘 어제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린 주식이 오늘 또 폭락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그래도 어쨌건 장중에 그래도 한 5% 정도 반등을 하던데요. 그래서 어제 투자하신 분들은 좀 수익을 보셨을 것 같아요. 자, 지금은 사실
종목별 순환매가 되게 중요한 그런 장세죠. 그러니까 뭐 불과 이제 뭐 한 지난주 초만 하더라도 2차 전지가 진짜 가나? 그랬는데 이제 사실 그동안 되게 폭락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러다가 이제 오늘 좀 반등이 나왔죠. 또 지금 이제 한창 뭐 잘 가고 있는 주식도 당장 내일 모레를 갖다가 사실 예단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많은 이제 분들이 좀 관심을 두실 만한 그런 주식인데 이제 로봇 관련주 중에 이제 대장주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우리가 뭐 좀 점검을 해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갖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게 좀 중요하냐면 제가 이제 한 6개월 동안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종목 중에서도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단기에 가장 많이 오른 그런 주식에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1등이었었거든요. 한 6개월 동안에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린 그런 주식들 중에서 사실 뭐 100% 이상 되는 종목이 5종목, 절반이 이제 100%를 넘었지만 보시면은 이제 뭐 제가 대부분 다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대형주를 갖다가 중대형주를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또 이제 잘 아는 주식을 갖다가 여러 번 반복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게 제가 주로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공략주를 그렇게 말씀드리는 패턴이기도 한데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제 진짜 정말 짧은 시기에 거래일수로 하면은 실제 거래일수는 그때 뭐 명절 끼고 막 그랬으니까 실제 거래일수로는 진짜 한 10며칠 만에 이게 거의 2배 가까이 그런 오른 진짜 기염을 그렇게 보여준 주식이죠. 이제 그러다가 지금 최근에 좀 많이 급락을 했습니다. 네, 뭐 오늘 보니까 이제 뭐 알테오젠도 많이 빠지고 그래서 저한테 사실 전화도 많이 왔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뭐 알테오젠이나 그쪽에 대해서는 뭐 워낙 그래도 여러분들께 대응을 잘 말씀드렸기 때문에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알테오젠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이제 2월 달에도 그렇고 1월 달에도 그렇고 이제 알테오젠이 이제 앞으로 뭐 한 뭐 3월 정도 돼가지고 주가가 40만 원 넘어가면 그거는 매수 관점 아니다. 그거는 매도 관점이다. 비중을 좀 줄이는 그런 기회로 삼아라라고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오늘 주가가 이제 이틀 동안 꽤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보시면은 뭐 어쨌건 수익률은 괜찮고 그런데 최근에 이제 지수가 어쨌건 2640에서 지금 이제 2550으로 해가지고 거의 한 90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도 제가 이제 어쨌건 뭐 저하고 함께 이제 공부방에서 하시는 분들께는 제가 어떤 그런 투자의 기회를 말씀을 드렸냐 하면 물론 이제 방송에서 계속 하면 좋겠지만 제가 이제 일주일에 어쨌건 매일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뭐 올릭스 그리고 이제 보로노이 올릭스는 오늘 뭐 잘 가다가 막판에 완전히 마이너스 한 10%인가 빠졌더라고요. 근데 주가가 꽤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주식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거죠. 손실이 없다는 거. 손실이 없습니다. 손실이 없고 그리고 이제 중대형주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다 이제 1차 목표가는 거의 당일이나 다음 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되게 적시적소에 그래서 주식을 갖다가 여러분들께 그래서 공부방에 있는 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 일자별로 이제 시점을 보시면은 올릭스가 이제 바로 다음 날 급등을 했죠. 그리고 이제 한화비전이 이제 그 국내 증시가 이제 마이너스 88포인트 하락한 날. 요 날은 이제 아침에 제가 이제 한화비전이 오늘 좋아 보인다. 그랬는데 사실 거의 어떻게 보면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진짜 거의 유일하게 상승을 보인 그런 주식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로노이가 한 3일 만에 한 33%. 저는 이제 보로노이를 갖다가 이제 오늘 한 15만 원 정도의 단기적으로는 좀 매도 의견을 한번 드렸는데 뭐 더 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고영 같은 경우에도 뭐 좀 강한 흐름을 갖다가 좀 보였고 그리고 하이닉스도 마지막으로 한번 또 좀 투자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거래량으로 해가지고 좀 이렇게 대형주, 초대형주, 뭐 시가총액 한 20위 안에 들어가는 그런 주식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보통 좀 틀려요. 다른 일반적인 주식하고. 일반적인 주식은 우리가 보통 이제 아는 그런 한 중형주 그런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락할수록 거래가 많아지면은 사실 별로 안 좋은 시그널이거든요. 일반적으로 거래량이 실리면서 주가가 하락할 때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근데
시가총액 한 20위 안에 들어가는 그런 초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요가 꾸준하기 때문에 웬만한 일이 아니고서는 이 그 뭐 거래가 보통 이런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복기를 해보면 사실 하이닉스가 좋다는 거는 사실 뭐 대부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식을 잘 매도를 안 해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엔비디아가 연휴 때 흔들리니까 다시 이제 거래량이 500만 주 이상이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런 시기가 주가에 좀 저점 그리고 이제 좀 턴어라운드하는 그런 약간 시점을 갖다가 좀 찾아내는 그런 노하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도 다른 뭐 초대형주 그런 것도 한번 이렇게 적용을 해보시면 이런 그 유형이 되게 많이 나올 겁니다. 거래가 한 3, 4일 동안 계속 늘어가면서 주가가 쭉 하락할 때 그럴 때가 보면은 이제 이렇게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좀 바닥이 나오는 케이스가 많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 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이제 어쨌건 뭐 한 20년 동안 우리나라의 그래도 대형 증권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제 습득한 그런 노하우 그런 부분들 그 중에서도 중대형 주도주로 그래서 절호의 그 매매 타이밍을 이렇게 잡는 비결을 제가 이제 어쨌건 그동안 습득한 부분을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 드리는 게 오늘 결국 내 얘기의 핵심입니다. 자, 일단 그러면 중대형 주도주로 절호의 타이밍을 잡는 거는 이제 이런 부분이겠죠.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갖다가 이제 다 이제 방송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시기가 다 캡처가 돼 있으니까 이제 바로 딱 이날부터 해가지고 한 이틀 동안 10% 오르고 그리고 좀 내려왔다가 이제 한 뭐 엄청나게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죠. 그리고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도 시가총액 뭐 10조 이상이 되는 그런 기업이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그 순간부터 해서 주가가 이제 크게 오르는. 그리고 이제 LIG 넥스원이 약간 좀 흥미로운데 사실 이게 지금 최근에 계속 신고가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LIG 넥스원에 대해서는 방산주 중에서 성장성은 탑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아시다시피 뭐 중동에서도 그렇고 이제 딱 지금 미국도 어쨌든지 LIG 넥스원에 이제 뭐 비공을 갖다가 관심을 갖고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이제 앞으로 성장성에 있어서는 엘셈도 그렇고, 그래서 가장 좀 유망한 그런 주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건 타이밍이겠죠. 제가 이제 9월에 한번 타이밍 잡아드리고 이게 뭐냐면 사실 이 당시에 방산주가 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그렇죠? 네, 벌써 방산주는 2022년부터 계속 지금까지 계속 주도주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가 온다는 거죠, 주도주도. 그래서 이제 그런 시기에 제가 이제 이날 방송에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LIG 넥스원이 되게 좋은 기회인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딱 그 방송 제가 얘기하고 그 다음 날 제가 얘기한 가격 17만 원을 갖다가 딱 찍고 그리고 주가가 60%가 올랐어요. 한 2달 동안에. 그리고 또 이제 또 내리죠. 네. 주식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어떤 뭐 투자자들의 심리에 따라서 주가가 이렇게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이렇게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뭐 제가 공략을 안 해드렸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1월 달에 제가 이제 공략주로 말씀을 드리고, 그때도 말씀드린 그 다음 날이 바닥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한 40% 이상 올랐죠. 40% 이상 올랐습니다, 이게.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주식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내일 뭐가 오를까, 그리고 이제 지금 뭐가 갈까, 물론 그런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주도주 중에서 우리가 좀 노려볼 만한 그런 주식은 뭐가 있을까라는 부분도 어떤 투자자 여러분들의 좀 관점을 갖다가 좀 올리는 데는 되게 좀 유익한 그런 부분일 것 같아서 이런 LIG 넥스원도 말씀을 드리고, 뭐 현대 로템도 그렇고 그렇죠. 이런 매물벽이 온다는 거죠. 특히 이제 뭐 LIG 넥스원 같은 게 변동성이 진짜 엄청나지 않습니까? 알테오제는 뭐 제가 뭐 워낙 여러분들께 뭐 좋은 타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래서 신고가 올라가는 종목이라고 여러분들이 조바심 내실 필요가 없다. 그런 종목을 보시면 이렇게 기회가 충분히 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거를 잘 공략하면 아까 보셨다시피 그렇게 중대형주가 한두 달 만에 막 60% 오르고, 사실 그런 수익률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면 진짜 계좌가 진짜 따뜻해집니다. 왜냐하면 뭐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종목에서 뭐 한 100%, 뭐 200%막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자체가 이제 계좌가 되게 좀 여유 있게 되는 거죠.
자, 일단 뭐 제 투자 원칙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어떤 뭐 그 특정 뭐 차트, 뭐 일목균형표 비법 뭐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누구나 좀 시장에서 좀 궁금증을 계속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좀 합리적인 호기심 그런 부분을 제가 이제 계속 관찰을 해나간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세 가지가 보통 이제 좀 주요 그 기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그 대세 상승의 주식을 이제 상승 초입에 알아채는 그런 방법이 이제 템베거 공식이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종목들의 상당수가 여기서 많이 걸러지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10개 중에서 5개가 100%가 넘고 막 그런 게 특히 중대형주 중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매일 나오는 수백 개의 리포트, 그 중에서 베스트는 뭐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오늘의 베스트 리포트 공략법. 그리고 이제 급락하는 주식의 터닝 포인트를 찾는 게 낙지 매매 기법. 이런 기법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걸로 이제 찾은 종목들은 뭐 최근에 이제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사실 5만 원의 템베거 공식이 처음 나와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고 그 뒤에도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게 한번 포착되는 게 이런 주식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뒤에도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제 그 템베거 기법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또 말씀드렸고 이렇게 단기간에 엄청난 수익률이 나온다는 그런 점 보여드리고 낙주 매매는 이제 뭐 하이닉스 제가 여러분들께 공략주로 2번 말씀드렸던 그런 시점들 그리고 이제 리포트 공략법 같은 경우에도 되게 이런 거는 사실 이 방법을 갖다가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로 진짜 뭐 10몇 프로 뭐 그리고 이제 어제 LG 이로텍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10% 이상 올라간 게 결국은 리포트 때문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어떻게 골라내는지 그런 방법을 갖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대한항공. 그래서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금요일인데 내일 뭐 모레 이제 주말 동안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시고 저하고 함께 하시면 제가 같은 아이디어를 들어도 훨씬 더 좋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자료들 USB로 지금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함께 공부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관세 부과와 철회를 좀 반복하면서 불확실성 속에서 피로가 좀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견고한 모습으로 힘을 내주고 있는 우리 시장이기 때문에 매수의 기회 또 틈틈이 잡아보면 좋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시장 정말 꼼꼼하게 짚어주고 계시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전략도 어떻게 짜면 좋을지 많은 분들께서 고민되실 것 같습니다. 시장의 흐름 입체적이고 그리고 종합적으로 짚어주시는 현성장 전문가님과 이 기법들 활용하면서 탁월한 종목 선정도 함께 가져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양한 인사이트들 끝까지 얻어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상한가 로켓 배송도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정확한 타점 짚어보는 이 기법까지 가져가 보고 싶으신 분들 많으시죠. 전문가님의 노하우가 바로 이 USB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무료로 보내드린다고 하니까요. 이 핵심 노하우들까지 놓치지 말고 꼼꼼하게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만나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문가님께서 오늘장에서 발굴하신 포착 종목들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화면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죠. 오늘 현성찬의 방향타 포착주는요. 한화시스템, 한화오션, 보르노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오늘도 이 안에서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 4개 종목들 다 궁금한데요. 오늘 또 이렇게 하락장 속에서 저가 매수의 기회, 그리고 또 급락 터닝 포인트를 좀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야기 좀 자세하게 듣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종목은
오늘 뭐 거래가 좀 많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을 만한 종목이기도 하지만 제가 이제 한 번씩 그 텐베거 기법으로 이렇게 골라낸 종목으로 제가 포착주 코너에서 이전에 설명을 드렸던 말씀을 드렸던 주식들이에요. 하나 시스템도 제가 이제 이날 포착주로 해서 텐베거 기법에 이 종목이 나왔는데 사실 이게 텐베거 기법이 이게 왜 나왔는지 모르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미리 이걸 갖다가 이거는 뭐 괜히 나온 거야 걸을 필요가 없고 일단 나온 거를 갖다가 좀 수긍하고 그리고 이제 계좌에서 좀 조금씩 그런 텐베거 종목들을 갖다가 사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그런 주식들이 힘을 갖다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루 더 상승을 하고 그다음부터 주르륵 내리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꽤 내렸습니다. 보면은 이제 37,000원, 36,000원부터 해서 3만 원까지니까 이때 만약에 고점에 매수하신 분들은 하락이 컸겠죠, 그렇죠? 그래서 텐베거 종목이 그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크다는 거예요, 변동성이. 지금 두 번째인 하나오션도 마찬가지예요. 텐베거 종목이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기간을 갖다가 이게 그 하락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 낙폭이 앞에서 보시는 하나 시스템도 그렇고 한 20%씩 주가가 만약에 고점에 샀다 그러면 이제 손해를 갖다가 감내를 해야 되는 거죠. 반면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보로노이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바로 올랐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텐베거 종목을 갖다가 이제 많은 분들이 텐베거다 그러면은 막 욕심을 내 가지고 되게 무리하게 매수하고 이제 그러시는 경향이 있는데 시장이 조금 괜찮을 때는 같은 업종에서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올해 텐베거 종목 가능성이 있는 종목으로 소개해드렸던 종목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다 조선, 방산, 한화 그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성장 산업 그때그때 트렌드에 맞는 주식을 갖다가 이제 어떤 잡아내는 기법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포착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텐베거 종목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거를 갖다가 투자를 해나갈지 그러니까 너무 무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텐베거 예상 종목이다 그러면 너무 무리할 필요가 없고 그냥 여러분들이 흐름을 보시면서 그리고 이제 어쨌건 대부분 다 좀 약간 주도주 업종에 속하고 그리고 좀 사이즈가 있는 기업들이니까 그런 기업들을 갖다가 뭐 좀 더 세밀하게 뭐 타이밍을 갖다가 원하시는 분들은 저하고 함께 이제 공부방에 오시는 게 뭐 일단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렇지 않으시더라도 일단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염두에 두고 투자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일단 오늘은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몇십 년 전에 스티브 잡스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빌 게이츠하고 둘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스티브 잡스가 자기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한 5년 내에 지금 이제 사람들의 가정에 한 대의 퍼스널 컴퓨터가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때는 그걸 갖다 믿지 않았거든요. 그 당시에는 컴퓨터가 거의 뭐 2층 건물만 했기 때문에 그런 컴퓨터를 갖다가 가정마다 둔다고 그래서 이제 말도 안 돼 그랬었는데 진짜 정말 한 5년, 10년 만에 5년도 안 걸렸죠. 이제 정말 그 퍼스널 컴퓨터가 이제 가정에 들어서기 시작했고 이제 그걸 본 빌 게이츠가 그러면 나는 네가 만든 컴퓨터마다 내 윈도우를 깔 거야. 이제 그런 계획을 갖다 얘기를 했었죠. 제가 이제 지난 주말에 TV를 보다가 어떤 이제 그 로봇 회사의 이제 CEO가 대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5년 내에 각 가정마다 휴머노이드가 한 대씩 들어갈 것 같다. 들어갈 세상이 온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그걸 갖다가 보고서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갖다가 하나 그랬는데 그 예로 이제 보여준 게 여러분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이게 헬릭스라는 그런 회사에서 만든 로봇인데 혹시 보셨나요? 그 어떤 그 사람이 어떤 그 대형마트에서 이제 장을 봐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에 물건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거를 이 두 대의 로봇에게 너희가 협력을 해서 이 물건들을 정리를 해놔. 얘기를 갖다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봇들이 정말 서로 협력을 해가지고 하나는 냉장고 안에 정리를 하고
하나는 이 장본 거에서 이거 갖다 물건을 건네주고, 그래서 어떤 거는 냉장고에 두고 어떤 거는 테이블에 두고 어떤 거는 식탁에 두고, 그런 걸 하는 걸 보고 저는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봇에 우리가 이제 하는 인공지능을 갖다가 거기에 이 로봇에 실으니까 아, 정말 휴머노이드가 이 멀지 않은 미래에 올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그 빅테크가 이제 이 휴머노이드 쪽에 가세를 갖다 한다는 것도 결국 같은 거겠죠, 그렇죠? 뭐냐면 결국은 인공지능의 종착점이 결국은 로봇이다. 우리가 이제 기존에 생각할 때는 인공지능의 종착점이 핸드폰이야, 그 모바일 기기야, 디바이스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인공지능의 종착점이 휴머노이드 로봇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지금은 있겠다가 아니고 이쪽이 종착역이다라는 거에 거의 이게 지금 맞춰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쪽을 갖다가 정말 잘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메타도 가세했다,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결국 우리가 주식 투자를 갖다가 하는 건 당장 내일 돈 벌 거, 지금 막 올라가는 거 따라 사는 거, 물론 그런 것도 물론 좋죠. 그런 것도 좋은데 정말 그 제가 이제 한 뭐 20년 동안 증권사에 있으면서 진짜로 어떤 그 자산이 많고 뭐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이제 그런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자산을 갖다가 많이 벌려면 그냥 돈이 가는 곳에 있으면 되고, 그리고 내 주머니에 돈이 될 만한 그런 주머니를 갖다가 차고 있으면 된다, 여러 개를. 그게 포트폴리오다라고 이제 얘기를 갖다가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결국 로봇 산업도 여러분들이 적절한 시점에 내 계좌에 이렇게 이런 걸 갖다가 담아두는 건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그 영상을 갖다 보고서 헬릭스라는 홈페이지 보면 이 영상들을 언제든 볼 수 있거든요. 긴 영상을 갖다가. 저는 이제 그 부분에서 아, 로봇을 갖다가 진짜 기존에는 매출도 안 나오는 것 같아 왜 해야 되지라고 그랬는데 그런 관점이 아니라 좀 새롭게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시장이 되게 좀 급속히 빨라지고 있다는 내용, 그리고 기술이 되게 첨단화되고 있다는 내용, 그리고 거기다가 삼성이 만드는 휴머노이드는 어떤 모습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시다시피 삼성전자가 사실 기술의 삼성전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지금 빅테크 기업들과 틀리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 애플이, 스티브 잡스가 왜 유독 삼성전자를 갖다가 정말 경쟁자로 혹독하게 막 대했거든요. 그러면서 오히려 반사이익으로 삼성전자가 오히려 커버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잡스가 좀 이렇게 약간 두려운 부분이 그거 아닐까?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그리고 전기, 그리고 뭐 SDI, 그리고 뭐 SDS까지 해가지고 이런 굵직굵직한 그런 IT 기업들이 진짜 완전 다 돼 있는 종합회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이제 이런 기술의 총체인 그런 하드웨어 회사가 만약에 휴머노이드를 만든다면 어떤 모습일까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갖다가 대량 생산을 한다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니까 아, 그래, 지금의 가치가 물론 지금 매출이 200억밖에 안 나와요. 두산 로보틱스가 800억 나오는데 그거의 4분의 1 나오는데 지금 시가총액은 2배예요. 근데 아무튼 이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간과할 게 아니고, 그리고 투자자라면 어쨌든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포트폴리오의 차원에서 앞으로 아, 그래, 이 부분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 내가 뭐 사업을 하듯이 그래, 그러면 뭐 그런 관련 주식에 내 돈의 일부를 갖다가 투자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이제 가격을 갖다가 보니까 제가 이제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공략주로 말씀을 드렸을 때하고 주가가 이제 43만 원에서 지금 이제 오늘 보니까 32만 원, 그러니까 30만 원을 갖다가 뭐 깰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지금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좀 관심을 둘 만한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주식이라는 게 손해 볼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여러분들께 뭐 주식을 뭐 무리해서 하라는 게 아니고 주식은 아파트가 아니에요. 주식 투자는 물론 올인을 할 만한 주식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보통 낙주 매매나 그런 데 나와요. 낙주 매매 나오고 이제 보통 이제 지금 이렇게 막 하락하고 있고 이제 이런 주식은 그냥 내 자산 중에서 그렇게 뭐 어차피 주식 투자는 아파트 투자가 아닌데 그냥 뭐 일부 뭐 5%가 됐건 하도 좀 보는 거죠. 왜?
이때 물린 분들도 되게 많을 거거든요. 이때에 산 분들도. 근데 지금 이제 30만 원 부근이면 한번 좀 관심을 둘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럼 또 이제 기법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의 터닝 포인트를 정말 잘 잡아가 봐야겠죠. 오늘의 포착주 살펴보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전망 함께 알아봤고요. 로봇 산업의 전망 잘 따라가 봐야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종목별 순환매가 중요한 장세로 보여지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전략 더욱이 꼼꼼하게 챙겨가 보셔야겠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항상 중대형 우량주로 엄청난 상승률을 가져가지고 계시는데요. 하락장 속에서도 이 시장을 잘 캐치해서 정확한 눌림목에서 공략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짚어주셨던 알테오젠 종목 같은 경우에도 단기간에 좋은 상승률 가져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 타이밍들 방송 외에도 실시간으로 가져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하단 참고하셔서 현성찬 전문가님과 공부방에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전문가님의 노하우가 담긴 기법에 대해서 배워볼 차례가 됐는데요.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아까 네. 이 포착 종목들 좀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이 기법들 자세한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강의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그럼 뭐 알테오젠이나 아니면은 리가캔바이오도 그리고 이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오션 그런 주식들을 어떻게 고를 것이냐. 네. 템베거 공식입니다. 그냥 공식이에요, 공식. 결국 이거죠. 옆집에 철이 아빠가 나보다 그렇게 막 똑똑한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은 왜 이렇게 주식을 갖다가 많이 오른 주식 잘 갖고 있지? 뭐 워렌 버핏이 뭐 하버드나 와튼 스쿨을 나온 것도 아닌데 뭐 어떻게 그렇게 전 세계에서 주식을 갖다가 제일 잘하는 사람일 수가 있지? 그런 부분이죠, 그렇죠? 제가 이제 현업에 있을 때 가장 좀 아이러니했던 게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당하는 데가 주식시장이라는 걸 저 느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뭐냐? 이런 방법을 갖다가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템베거 그런 종목들을 이제 좀 결론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네 가지의 특징이 있더라는 겁니다. 첫 번째, 수급이 이제 기관, 외국인 그렇게 기관의 매수세가 대량 유입될 수도 있고 외국인이 대량 유입될 수도 있고 그런 대량 매수세가 유입, 결국 이제 수급이 결국 이제 키 중에 하나고 그리고 또 이제 당연히 그러다 보면 개인 그런 수급과 그게 이제 기관 수급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엄청난 거래량을 갖다 수반을 한다는 거죠. 또 그런 과정에서 이제 차트적인 특성들, 그리고 이제 실적 및 재료의 확장성.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템베거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최근에 템베거가 올해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종목들이 보시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주로 이제 한화 그리고 방산, 조선, 그런 쪽이 많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뭐냐? 결국은 그때 트렌드고, 결국은 이제 이게, 기업이 실적이 좋아지는 거고, 아니면 재료의 확장성이겠죠. 알테오진이 지금 당장의 실적은 안 나오지만, 결국은 확장성이잖아요. 전 세계 빅파마들이 어쨌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유의 그런 신약들이 이제 특허가 다 만료가 돼가지고 이게 이제 바이오 시밀러들이 그거 다 침략하기 시작하면 수익이 확 줄어들 텐데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알테오젠의 기술이 필요하다. 이게 만약에 성공을 하면 그러면 빅파마들이 서로 알테오젠과 계약을 하려고 할 것이다. 그런 결국 확장성이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의 실적은 안 나와도. 그리고 이제 실적이 계속 좋아질 것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방산주인데 전쟁이 계속 터지고 지금 또 그게 또 리스크가 트럼프가 들어서면서 오히려 엄청나게 증폭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차트적인 부분은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좀 예외도 좀 많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공부방에 오시면 제가 한번 강의를 해드리는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하나가 내용이 좀 길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갖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수급과 거래량 그리고 이런 기업을 갖다 보시면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기관 수급이 확 들어오고 외국인 수급이 확 들어오고 그리고 거래량이 대량 거래가 터지는 시기가 알테오젠이 23년 9월 달에 5만 원대에 처음 나온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주식 되게 많이 올랐어. 그런 주식을 갖다가 한 번씩 차트를 돌려보시면 이런 그 시점이
제가 보기에 한 90%는 아마 캐치가 될 거예요. 그럼 보시면 이제 그런 시기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결국 또 나온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기도 해당이 되나? 여기도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연결을 해보면 여기는 안 되겠다. 거래량이 좀 부족하겠네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공통점들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고, 네. 이때가 언제냐면 2024,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23년에도 한 두 번 나왔었고 텐베거 공식에, 그리고 22년 말에도 한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때문에 처음 시작될 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이제 이게 텐베거 공식이 이런 게 있구나라는 부분을 여러분이 아시면,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갖다가 막 50만 원, 60만 원 됐을 때 지금 들어가야지가 아니고 이미 진작에부터 관심을 두고 있었겠죠. 이게 텐베거가 될 가능성이 좀 높은 주식이야. 그렇게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레인보우 로보츠도 처음 나온 거는 23년인 것 같은데 아마 23년 초반인가 한번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삼성에서 지분 인수하면서 뭐 대량 거래 터지고 확 급등했을 때.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도 이런 모양이 나온다는 거죠. 자, 하나오션도 마찬가지고 앞에서 여기서 부분도 한번 나오고 그리고 그 뒤에도 한번 나왔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런 시그널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그랬으니까 제가 이때 이제 공략적으로 제가 삼성중공업 여러분께 두 번을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오르진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보면은 되게 탄탄하게 오르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때도 뭐 말씀드리고 한 10몇 프로가 순식간에 나가고 그러니까 이런 기법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주면 좋으실 것 같고, 카페24 같은 경우도 뭐 수익률이 하나오션보다 오히려 더 잘 나왔는데,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기법들. 자, 일단 뭐 자료를 한번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받게 되실 자료는 여러분 받아보시면 아마 좀 이거 생각보다 되게 양이 많은데 나 공부하기 싫은데 이런 거 해야 돼 지금 내 나이에 그러실 수 있는데 한 100페이지짜리예요. 100페이지 좀 넘어요.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뭐 이번 주말에 한 2시간 동안만 공부하면 이제 되는 방법을 말씀드릴 테니까 처음에 이제 1강은 꼭 보시고 주식시장에서 손해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는 방법 여러분들이 이거는 필독이고 반드시 보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전 차트 비법, 이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수급 비법, 이것도 뭐 사실 되게 중요한 내용이죠. 요거를 갖다 보시다가 여러분들이 나는 다 이해가 돼. 그러면은 이제 앞에 거를 안 보셔도 돼요. 왜냐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차트에 대해서 사실 뭐 굳이 공부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뭐 수급 정도 보시면 되겠죠. 수급 무엇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수급 기법도 하나 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게 도움 되실 거고. 근데 만약에 여기 보셨는데 내가 이거 뭐 당최 모르겠다 무슨 얘기 하는지 뭐 그러진 않을 텐데 MACD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한번 공부를 좀 해봐야겠다. 그럼 여기서 한번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챕터 1, 2는 차트를 제가 좀 정리한 거예요. 정리한 거. 뭐 300페이지, 400페이지 되는 책 여러 권을 갖다가 보고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실전을 갖다가 뭐 엄청 오래 이제 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투자자분들이 적어도 이 정도는 알아야겠다. 그리고 그거를 나름대로 되게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잘 모르면 어렵게 설명해요. 잘 모르면. 근데 잘 알고 있으면 쉽게 설명할 줄 아는 거죠. 그래서 되게 쉽게 설명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별로 부담이 없을 것 같고, 한 요 정도만 보신다 그러면 아마 한 2-3시간 정도면 2시간 정도면 제가 보기에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제 뭐 내용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지금 제가 나오는 방송을 통해서도 그렇고 이제 뭐 뉴스나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주식을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과연 그 주식을 내가 지금 사도 될지 그런 이제 사실 그걸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명절이나 아니면 뭐 어떤 술자리에서 누군가가 나한테 이제 어떤 주식을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나를 진짜로 위해서 얘기를 해준 건지 아니면 자기가 돈 벌었다고 자랑하려고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1강에서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뭐 배관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1, 2년 된 분하고 한 10년 넘어가는 분하고 차이가 뭐겠습니까? 한 1년, 2년 된 그런 배관공 분들은 잘 모르죠, 그렇죠? 막상 실전에 가면. 근데 한 10년, 한 15년 된 분들은 그냥 이렇게 건물만 보고도 아, 여기 좀 어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런 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의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경험이 좀 오래된 분들은 이런 내용을 알고 있어요. 이거 피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그 핵심이 뭐냐면 결국은 월간 차트를 갖다가 이제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제 제가 한 5가지 방법을 갖다가 말씀을 여기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 다 말씀드리면은 또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1번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한눈에 결국 이제 한눈에 추세를 파악하는 방법을 갖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눈에 추세를 파악하려면은 뭐 일봉을 보면 알겠습니까? 모르겠죠, 그렇죠? 네, 분봉 60분봉 봐서 알 수가 없어요. 주봉도 애매해요. 이제 월봉을 봐야 됩니다. 월봉을 봐야지 심플하게 보여요. 자, 일단 지금 보시는 차트는 카카오 차트예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주가가 17,000원에서 17만 원까지 10배가 올랐죠. 자, 그리고 이제 네카오 그래가지고 난리가 아니었었는데 그 뒤로 이제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13만 원, 12만 원이 가니까 10만 원 뭐 가니까 이제 막 너도 나도 뭐 카카오는 지금이 정말 절호의 기회다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아마 이 방법을 갖다가 아는 분들은 이거는 지금 살 때가 아니고 도망쳐 나올 때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마. 자, 보시면 이 월봉 차트에서 MACD 오실레이터가 빨간색이 있으면 상승 추세고 이 기본이에요. 파란색이 있으면 하락 추세예요. 더군다나 이렇게 산을 크게 만들면서 오른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 상승이 파란색으로 바뀌면 되돌리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물론 정말 간혹 되돌리는 경우가 있지만 그거는 정말 드문 케이스예요. 한 5%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런 내용들을 알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거를 갖다가 뭐 누군가가 이제 뭐 12만 원 깨졌으니까 11만 원 깨졌으니까 들어가라 그러면은 이제 아시겠죠, 그렇죠? 오히려 이제 그 사람한테 그거 지금 들어가면 안 돼, 판 깨졌어. 그리고 이제 아울러 이런 전략들까지도 정말 사도 되는 시점인지 혹은 좀 추가 매수가 가능한 시점인지 그런 부분도 누구한테 물어볼 게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어떤 전략을 짜고 뭐 종목을 갖다가 찾고 그런 거는 다른 문제고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이 과연 들어가도 되는 종목인지 그런 거를 판단할 때는 정말 중요하고 그런 걸 알아야지 크게 손해보지 않는 방법이라는 거죠.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 이번 주말에 꼭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텐베거 갈 종목들 미리 알아보기 위해선 전략 짜봐야겠죠. 텐베거 기법에 대한 강의 내용 함께 했습니다. 현성장 전문가님께서는 입체적이고 또 종합적으로 이 시장을 짚어주고 계시는데요. 방송에서 못다한 강의 내용들, 이 자료들까지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 참고하시면서 전문가님의 노하우가 담긴 이 기법 자료들 함께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0분 투자해서 텐베거 갈 종목 찾아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드디어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이 공개가 될 차례가 됐습니다. 대응이 쉽지만은 않았는데요. 그래도 견고하게 흘러가고 있는 이 시장 속에서 포착해볼 만한 종목들이 속속들이 보였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이 포착이 될지 화면 통해서 힌트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 힌트는요. 로봇 관련주 준비가 됐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속에서 로봇주들이 하락세를 좀 보였는데요. 어떤 종목이 전문가님의 포착주에 포착이 되었을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 로봇주 어떤 종목이 포착이 될지 기대가 됩니다. 어떤 종목 포착이 됐을지 앞에서 계속 레인보우 말했는데 뒤에서 레인보우 말 안 하면 이상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레인보우 준비가 됐나요? 레인보우 이야기 준비가 함께 됐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뭐 앞에서 내용들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뭐 앞에서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빅테크가 가세하면서 시장이 확대되고 좀 이렇게 되게 가속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어느새 훌쩍 다가온 휴머노이드 시대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제 좀 늦은 감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과연 삼성이 만드는 휴머노이드는 어떨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기대를 갖게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봤을 때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과연 지금 살만한 시기인가? 이렇게 계속 빠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앞에서 이제 그 넥스원을 갖다가 제가 말씀을 드릴 때에도 지금 생각해 보면 넥스원이 가장 제가 이제 신고가 기록한 종목들 중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신고가 기록한 종목들을 갖다가 잘 기록을 해뒀다가 어떤 이유 때문에 올랐다. 그러다가 이제 그런 주식이 조정이 좀 많이 나오면은 제가 생각하기에 몇 가지 지표가 맞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데 그 당시에 이제 LIG 넥스원이 주가가 막 급락하다가 그때 이제 뭐 17만 뭐 1,500원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17만 원에 한번 뭐 1차 매수하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2차 매수가는 뭐 15만 5천 원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뭐 라운드 피겨나 그런 걸 갖다 보면 그 당시에 주가도 워낙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었고 그래서 뭐 한 16만 원, 15만 원도 올 것 같았는데 근데 바로 그 다음 날부터 급등했단 말이죠. 그렇죠? 뭐 기관 투자자들이 다 제 방송을 보고 있는 것도 아닐 텐데.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물론 이걸 보면은 30만 원 아래에서 사야 될 것 같아요. 차트만을 갖다 보면. 그런데 글쎄요. 지금부터는 살만한 시점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일단 뭐 사실 뭐 정확한 또 시간이 지나봐야겠지만 그래서 일단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매수가가 다음 주 월요일에 시가가 일단 1차 매수가 그리고 이제 2차 매수가는 이제 뭐 한 30만 원 그리고 1차 목표가는 35만 원 최종 목표가는 한 60만 원 정도 그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손절가는 확인해 보시면 되시고 어쨌건 이런 가격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무리하지 마시고 그리고 한번 좀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으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짚어주셨습니다. 이 빅테크가 가세하면서 시장 확대가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월요일 시가 접근 제시해 주셨고요.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변동성이 이어지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그래도 견고하게 이 순환매가 이어지는 모습 포착해 볼 수 있었는데요. 더욱이 전략 꼼꼼하게 체크해 보셔야겠죠. 정확히는 짚어주셨지만 시장이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혼자 살펴보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요. 하단 참고하셔서 현성찬 전문가님과 공부방에서 실시간으로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오늘의 핵심 화면 통해서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성찬의 방향타로는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가격 전망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손해보지 않는 10백억 기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으로는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짚어주셨습니다. 다음 장에서도 주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반등다운 반등이 이어지기를 기대해보면서 투자 전략 꼼꼼하게 또 이어가 봐야겠죠.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또 대응해보면 좋을지 많은 분들께서 고민되실 것 같습니다. 예측하기 힘든 시장 속에서 촘촘하고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 가져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하단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법 자료들까지도 잊지 말고 챙겨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상한가 로켓 배송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